안녕하세요. 화상고의 수학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으로 최소 공배수의 활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최소 공배수예요. 최대 공약수일 때는 항상 문장지에서 최대 공약수를 표현하는 낱말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니까 문장상에서 최소 공배수를 표현하는 낱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죠. 가능한 한 작은 또는 최소한 또는 가장 작은 뭐를 뜻하죠? 최소를 뜻하죠. 자, 최소를 뜻하면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톱니수 문제 또는 배차 간격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동시에 출발했어요. 하나는 3분마다 출발을 하고 하나는 4분마다 출발을 한다. 그럼 또 동시에 출발하는 건 언제겠니? 하고 물어보면 하나는 3분마다 출발하니까 3분, 6분, 9분, 12분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4분마다 출발하니까 4분, 8분, 12분, 16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또 동시에 출발하는 건 12죠. 다시 말하면 최소 공배수를 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동시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 공배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에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직육면체를 똑같은 직육면체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싸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육면체를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 바깥에 부분은 정육면체예요. 이 안에 있는 건 직육면체죠. 그럼 직육면체가 길이가 작으니까 결국은 직육면체는 정육면체 약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를 쌓아서 만든 거니까 정육면체 길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작은 정육면체니까 가장 작은 배수다. 최소 공배수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수와 배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는 B 곱하기 C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건 배수예요. 그러면 몇 개의 자연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진다. B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C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A는 B의 배수이면서 C의 배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배수죠. 근데 그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럼 최소 공배수겠다. 그래서 자, 최소 공배수를 표현하는 문장 몇 가지 이 정도는 외워두면 편합니다. 자, 동시에 출발해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최소 공배수구나.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가장 작은 최소를 뜻하는구나. 최소 공배수구나. 자,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최소를 뜻하는구나. 최소 공배수를 표현하는 문장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밖에 톱니의 수가 하나는 18이고 하나는 21이다. 두 톱니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처음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는 톱니가 18개예요. 뭐 원형으로 그립시다. 그리고 하나는 톱니가 21개, 조금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톱니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주쳤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톱니수가 18개예요. 이거는 톱니수가 21개입니다. 그럼 18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18개가 톱니가 지났겠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이 자리에 오려면 18번째 다시 오겠죠. 그 다음에는 36번째, 그 다음에는 54번째, 이와 같이 18의 배수가 돼야지만 다시 이 자리에 오겠죠. 자, 오른쪽 거는 톱니가 21개니까 여기에 표시된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오려면 21개의 톱니를 지나야 되죠. 두 바퀴째는 21개가 또 지나야 되니까 42개겠죠. 그 다음 거는 63개겠죠. 그 다음 거는 84개겠죠. 이와 같이 21의 배수겠죠. 그럼 동시에 다시 만나려면 다시 똑같아지려면 하나는 18의 배수, 하나는 21의 배수니까 결국 공배수여야 되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죠. 처음으로 그랬으니까 최소 공배수겠다. 그러면 18과 2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18과 2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자. 자, 공통으로 나눠지는 거 6이죠. 그럼 6 안 되죠? 3이겠죠. 3, 6, 18, 3, 7에 20에 서로 서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다? 3 곱하기 6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8에다가 7을 곱하면 되죠. 7, 8에 56. 그럼 126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6이다. 오케이죠? 자, 한번 빈칸 넣어봅시다. 자,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개수는 18과 21의 뭐다? 공배수여야 되겠죠. 공배수이다. 이때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려 함으로 구하는 톱니의 개수는 18과 21의 뭐야 된다? 최소 공배수여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이어야 한다. 그래서 18과 2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했네요. 18,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21은 뭐죠? 3 곱하기 7이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각각에서 최대다. 2에서 최대는 2죠. 2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에서 최대는 3의 제곱이죠. 7에서 최대는 7이죠. 각각에서 최대를 선택해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9에다가 곱하기 14죠. 그러면 4, 9, 36, 126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톱니의 수는 뭐다? 12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톱니수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유형별로 여러분이 푸는 방법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서로 맞물려보는 두 톱니밖에 AB가 있다. A의 톱니는 뭐다? 몇 개다? 80개다. B는 몇 개다? 64개다.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할 처음으로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어떤 겁니까? 최소 공배수겠다. 돌아간 톱니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는 한 바퀴 돌면 80개, 두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160개, 그 다음엔 또 세 바퀴 돌면 240개 이렇게 되죠. 점점점 80의 배수죠. 자, B는 64개니까 한 바퀴 돌면 64, 두 바퀴 돌면 64 곱하기 2, 세 바퀴 돌면 64 곱하기 3, 64의 배수죠. 그러면 다시 맞물린다는 건 공배수고 처음으로 맞물린다는 건 최소 공배수죠.
따라서 80과 60에 64에 뭐를 구하면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자, 뭘로 나눠지죠? 8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는 10, 8, 8에 64 이렇게 되죠. 또 나눠지네요. 2로 나눠지죠. 5하고 4. 서로소죠.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나눴다. 최소 공배수니까 L자로 곱해야죠.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8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10에다 40, 4, 8에 32, 320이죠? 최소 공배수는 320이다. 자, 그럼 이제 320인지 알았어요. 320이다. 자, 2번 볼까요? 2번. 그럼 다시 맞물릴 때까지 톱니바퀴 A는 몇 번 회전했는가? 이게 A죠. 이게 B죠. 그렇죠? 다시 맞물릴 때까지 80 곱하기 얼마입니까? 80 곱하기 4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몇 번 회전했습니까? 4번 회전했죠. 만약에 B를 물어봤으면 B는 몇 번 회전했습니까? B는 64죠. 88, 64 곱하기 5죠. 그러니까 B는 5번 회전했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A는 4번, B는 5번 회전했겠다. 최소 공배수 문제 활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 모양의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호수가 원 모양이래요. 자, 호수가 원 모양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승원은 15분. 자, 여기서 이제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승우, 하나는 슬기예요. 자, 승우는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려요. 두 바퀴는 30, 세 바퀴는 45, 다시 제자리로 오려면 15의 배수가 되겠죠. 자, 슬기는 한 바퀴 도는데 21분 걸려요. 두 바퀴 돌면 42분, 세 바퀴 돌면 63분 이렇게 되겠죠. 21의 배수죠. 자, 그래서 동시에 출발했던 위치에 동시에 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출발 위치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만나려면 공배수해야 되죠? 처음으로 동시에 만난다? 그럼 최소 공배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15와 21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 이 말이죠. 자,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눠지죠? 3, 5, 15, 3, 7에 21. 서로소죠. 따라서 L은 자, L자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죠? 그럼 몇 분이에요? 15, 3 곱하기 35죠. 그러면 105겠네요. 자, 105분이죠. 1시간 45분. 그래서 1시간 45분 후에 동시에 만난다. 이게 답이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는 이 앞에서 다 연습을 했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장상에서 최소 공배수를 표현하는 낱말을 찾을 수 있느냐, 또는 문장에서 최소 공배수의 문장을 찾았으면 빠르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는 30분 간격이에요. 고속버스는 45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있다. 자,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하였다. 그 다음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시각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6시에 동시에 출발했어요. 이게 6시예요. 자, 6시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시외버스는 30분 간격이니까 그 다음에는 6시 30분 그 다음에는 또 30분 지나면 되죠. 그러면 7시 30분 7시가 되겠죠? 7시 6시 30분 간격 그럼 7시 30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8시 이렇게 될 거다. 출발하는 시간을 적은 겁니다. 고속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45분 간격이죠. 45분. 45분. 6시 45분. 그 다음에 또 45분. 이렇게 되겠죠? 45분 90분이니까 90분이면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이니까 8시 반이 되겠네요. 그러면 45분 8시 30분 이렇게 되겠네요. 7시죠? 7시 30분 이런 식으로 나가죠. 45분 간격으로. 그럼 동시에 출발하려면 30분과 45분의 공배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이다. 그럼 최소 공배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45와 30에 뭐를 구해주면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 15로 나눠지죠? 여기는 2, 여기는 3이네요. 이건 서로소죠? 서로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곱하면 L자로 곱하면 6을 곱하니까 90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15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얼마다? 90이다. 그럼 6시 출발했으니까 1시간 반 후 7시 30분에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차 문제, 톱니수 문제, 이런 거는 최소 공배수 문제겠구나. 또는 직사각형을 쌓아서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럼 정사각형은 큰 거니까 배수구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다? 최소 공배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문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